오늘 상과 연기,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여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87쪽. 산. 너네 산성물질 얘기하는데 너네가 알고 있는 산성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염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염산, 황산. 산이라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화학을 배우면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물에 녹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았어요?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어떻게 읽니? 수소라고 읽으면 안 되죠. 수소 이온이라고 읽어야지.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이 수소 이온이 나오면은 그 물질을 이제 산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있어.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산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이탁 가지고 한번 공부할 때 산에 대해서 다른 과학자가 정의한 것도 있거든. 뭐 브랜스테드하고 로울이라는 과학자들이 또 다르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배우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소 이온이 나오면 산. 자, 대표적인 산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HCl 이거 어떻게 읽을까? 이게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라 그러고요. 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해요.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여기에서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럼 수소 이온이 나오지? 산성물질. HNO3 얘네 이름이 뭘까? 질산. 산에는 수소가 들어가니까 수소 안 읽어도 돼요. 얘 이름은 질산. 얘 물에 녹이면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 수소 이온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H2SO4 이름 뭘까? 한번 읽어봐. 황산이죠, 황산. 황산. 얘를 물에 녹이면 마찬가지 수소 이온하고 이렇게 황산 이온이 나오는데 지금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니? 2개. 그럼 수소 이온이 2개 나오겠죠. 아무튼 수소 이온이 나와요. 너네 참고 삼아 이렇게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이 하나씩 나오는 거를 일가산이라고 그러고 수소 이온이 이렇게 2개씩 나오는 거는 이가산이라고 해요. 요거 3가지가 대표적인 강한 산인데 그러면 산 중에 강한 산이라 그러면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오는 거, 적게 나오는 거. 너네 중등 선행할 때 한 번씩 배웠다며. 그래서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이 나오는 거니까 강산이라 그러면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이온화가 이거잖아.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현상. 그러면 약한 산은 뭐가 있냐면 이거 이름 뭘까? 탄산. 이거는 탄산 음료 속에 들어있는 탄산이에요. 자, 수소이온, 분홍과 탄산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마찬가지 수소 이온이 나와요. 그다음 좀 특이한 놈이 있는데 얘 이름 뭐니? 아세트산. 아세트산을 물에 갖다 녹였을 때 요거를 식초라고 그랬죠. 식초. 얘 물에 녹이면 특이하게 요 맨 뒤에 있는 요 수소가 양이온이 되고요. 앞에 있는 얘네들 얘가 여기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요 뒤에 있는 음이온은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아세트산 이온. 얘도 수소 이온이 나와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약한 산이에요. 약한 산. 그럼 약한 산이니까 이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이 어떻게 돼? 많이 나와, 적게 나와?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온화가 조금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놈은 H2CO3 형태로 그냥 물에 떠다녀요.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보내지 않아. 아세트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산, 약산이 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 먹을 수 있니? 약산. 그래서 탄산 음료 속에 탄산, 식초 속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약산이라 그래서 저기 뭐야 물을 안 타고 먹으면 굉장히 진하죠. 그럼 위험해요. 약산도. 그래서 물을 엄청 타가지고 아세트산을 물에 녹여서 식초 만든다 했잖아. 아세트산을 한 3에서 6%만 넣고 나머지를 물을 타서 식초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 켜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산들은 전부 다 요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들이 나타나요. 그럼 산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산은 맛을 보면 무슨 맛 나죠? 신맛 나요. 아세트산 물에 녹이면 식초 된다 그랬는데 식초 신맛 나죠? 탄산음료도 너네 잘 느껴보면은 거기 단맛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약간 시큼한 맛이 나게 돼요. 신맛들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산들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 그럼 이온화가 되면 전기를 꽂아. 그럼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막 이동하겠죠. 그럼 물에서 이동하는 이온들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죠. 물에 녹아서 전기 통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죠? 전해질. 물에 녹아서 전기 통하는 물질.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전해질. 그래서 산은 전해질이야. 그럼 강산은 전기가 잘 통하겠죠. 이온이 많이 생겼으니까 강전해질. 약산은 이온이 적게 나오니까 약하게 통하겠죠. 약전해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데 일부 금속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가 나와요? 모든 금속은 아니야. 일부 금속에다가 산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가 나올까? 수소 기체가 나와요. 잘 배웠네. 그리고 이제 다른 물질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마그네슘이 있대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염산을 떨어뜨렸어. 그럼 여기서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이렇게 나오고 남은 거 염화 마그네슘이 이렇게 물에 녹게 되는데 너는 어차피 상태도 배웠으니까 상태까지 써보자. 얘는 고체고요. 얘는 뭘까? 무슨 상태일까? 염산이라 그러면 수용액이죠. 수용액. 물에 녹기.
수용해. 얘는 기체. 얘는 뭘까? 수용해. 마그네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 화학 반응식도 완성시키자. 어차피 했으니까. 마그네슘 하나, 수소 하나인데 두 개니까 둘 붙이고, 염소 두 개 됐죠? 근데 선생님이 왜 일부 금속이라고 썼냐면은 저번 시간에 금속의 반응성 배웠죠? 기억나나? 금속의 반응성. 혹시 외웠니? 어떻게 돼? 갈카나마 아라 철리주 납 수구 수은 그 다음 뭐야? 백금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반응성이 더 큰 거니? 왼쪽 얘는 이제 반응성이 큰 거죠?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양이온이 잘 된다, 안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 그럼 양이온이 잘 된다는 거는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럼 전자를 잃는 거를 산화라 그래, 환원이라 그래. 산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 저번 시간에 적어줬잖아. 이런 의미죠. 자, 그럼 여기 봐봐. 마그네슘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있네요. 그런데 수소는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어서 요 금속의 반응성이 넣어준다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 가로카 친 이유는 금속이 아니라서 가로카 친 거에. 그 마그네슘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지? 수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 마그네슘하고 수소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커? 듣고 있냐? 마그네슘 여기 있고 수소가 여기 있어. 마그네슘 반응성이 더 큰 거지, 그렇지? 그 누가 양이온이 더 잘 돼? 마그네슘. 얘보다. 더 잘 되려는 성질이 있어. 그럼 봐봐. 얘 지금 보면은 얘는 중성 마그네슘이야. 금속이야. 그치? 성인은 어디 쳐다보자. 성인이 좀 이상해. 가끔 이상한 생각하나. 응? 뭔 생각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끔 멍 때려. 아니면 반응 속도가 느리니? 선생님 여기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여기 거 지금 막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마그네슘은 지금 중성 금속이고 얘 수소는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이온이 물에 녹아 있는 거지. 맞니? 응? 수용해. 이온들이 물에 녹아 있어. 그런데 마그네슘하고 수소 중에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커서 얘가 이온이 어때? 더 잘 된단 말이야. 뭐 수소보다 마그네슘 이온이 더 잘 되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온이 돼버려요. 이온. 그 마그네슘이 이온이 돼버리면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잃어버린 거죠. 됐나? 잘 쫓아와. 전자를 잃어버렸지. 그럼 옆에 놈이 전자를 어떻게 할까? 받아먹겠죠. 응? 그러면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석출이 된단 말이야. 기체는 뭐 석출이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보면 마그네슘하고 수소 중에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커서 얘가 어떻게 돼? 염산에 빠지게 되면은 이온이 돼버려요. 그럼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리죠. 그 전자를 물속에 있는 수소 이온이 받아먹어서 수소로 뽀글뽀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구리를 염산에다가 빠뜨려요. 구리가 어딨니? 구리가 여기 있어요. 응? 구리 여기 있어요. 수소는 여기 있어요. 그 반응성이 수소하고 구리 중에 누가 더 큰 거니? 수소가 더 크죠? 맞니? 수소가 더 커요. 그러면 수소가 더 크다는 거는 구리보다는 수소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더 어떻다? 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보면 지금 염산은 어떻게 돼?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물에 녹아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됐을까요? 녹아 있는 거야. 근데 구리하고 수소 중에 수소가 양이온이 더 잘 되려고. 근데 지금 양이온이지, 그치? 그럼 얘가 전자를 또 버릴 이유는 없는 거지, 양이온이니까, 그치? 네? 그럼 얘가 전자를 더 이상 버리지 않으니까 얘는 받아먹지도 않고 뭐 잃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이거는 반응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수소 기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구리보다 수소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양이온이 더 잘 되고요. 지금 양이온 상태니까 반응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썼어? 일부 금속이라고 씁니다. 일부 금속. 그러면 어떤 금속들이 이렇게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나올까? 요거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큰 거. 얘네들을 염산 또는 산에다가 빠뜨리면은 얘네들이 양이온이 더 잘 되니까 전자를 버리고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얘네들은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반응은 안 해요. 이해하고 있니? 네? 이해하고 있어? 응. 자, 이것도 이제 추가로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여기서 또 무슨 기체 나온 거죠? 무슨 기체 나올까? 이건 안 배웠니? 너도 중학교 거 선행할 때 좀 배웠다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그 밖에 또 다른 물질이 생기는데요. 생각을 해보죠. 성현아 가만히 있으니까 너도 멍 때리게 되지. 다른 애들이 열심히 막 필기하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성현이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형이 여자친구 있니? 아니야? 그 여자친구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보고 싶어? 아니야? 자, 탄산칼슘 화학식 어떻게 되니? CaCO3 그지? 너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게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가 가장 잘 나오고요.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 너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지금 2학년이지만 1학기 때 그 앙금 생성 가는 그 앙금 중에 요거 있었죠. 달걀 껍데기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요 앙금 성분으로 있어요. 그다음 조개 껍데기, 뭐 산호 껍데기, 또는 돌 중에 뭐 석회석, 또는 대리석, 이런 것들이 이제 탄산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달걀 껍데기에다가 우리가 산을 떨어뜨려보자. 예를 들어서 뭐 염산을 떨어뜨렸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 여기 CO3에서 CO2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네? 이산화탄소. 그리고 다른 물질도 한번 적어보자. 이산화탄소 막 날아가고 무슨 물질 생길까? 네? 일단 C하고 O가 날아갔다, 그치? 또 뭐 생길 것 같아? 대충 생각해. C하고 O하고 날아가고, 그치? CA하고 CL 남잖아, 그치? CaCl2.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남고요. 그 다음에 요 H 있잖아, 그치? H랑 O랑 결합해서 물 나오죠. 뭐 상태까지 쓰면은 에이 쓸데가 없네. 상태까지 쓰면은 탄산칼슘 고체고요. 염산은 수용액이고요. 이산화탄소는 뭐야? 기체고요. 염화칼슘은 수용액에 녹아서 이온으로 있는 거고, 물은 뭐야? 액체죠. 그지? 응. 화학 방식 완성시켜볼까? 뭐 진도만 빨리 나간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칼슘 하나고, 탄소도 하나고, 산소가 3개인데 3개 맞고, 수소가 하나인데 여기 2개니까 여기 2개 붙여야죠. 그리고 염소 2개 맞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산의 성질 중에는 크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특히나 이거 3번하고 4번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 여기 써놓은 거. 요 반응, 요 반응. 이거 전부 다 무슨 반응일까요? 저번 시간에 배워. 산화하는 반응이죠. 사진 찍고 한번 해보자. 산화하는. 요즘 독감이 많고 감기를 많이 걸려서 학원에서 선생님들 다 마스크를 끼라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또 마스크를 끼니까 너네도 혹시 뭐 저기 뭐야 학교 요즘 학생들 감기 많이 걸리고 하니까 독감도 유행이고 하니까 마스크 좀 끼고 다니는 게 좋긴 해요. 답답하긴 한데 아직 코로나 있어요. 알고 있지?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거의 막 독감식으로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자기 건강 유의하시고 아프면 뭐 공부도 못하고 좀 힘드니까 자 보자. 요거 산화하는 반응을 한번 해볼까? 우리 산화수도 하자. 산화수가 편하잖아. 얘 얼마야 산화수? 0. 요 둘 중에 누구 할까? 누구 할래? 수소산소 있으면 수소산소 먼저 하는 게 좋다. 수소가 얼마 있어? 플러스 1. 그리고 보통 요 이온수가 산화수가 된다 했죠. 예외는 있지만 염소는 마이너스 1, 그지? 합해서 화합물 중성돼야 되니까. 얘는 0. 둘 중에 누구 할까? 아무나 해도 상관없죠. 마그네슘은 이온이 2 플러스니까 산화수 플러스 1, 염소는 1 마이너스니까 산화수 마이너스 1, 그지? 됐지? 그러면 산화수 변환동 찾아보죠. 마그네슘 변했니? 마그네슘 변했는데 어떻게 됐어? 증가했으니까 뭐야? 산화. 또 변환에 누구 있니? 수소 변했다, 그치? 수소는 감소했으니까 뭐야? 반원. 염소는 변하지 않았지?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누구 먼저 할까? 누구 먼저 할래? 다 어디 갔냐? 누구 먼저 할래? 응? 산소 있잖아. 산소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근데 요게 탄산 이온이잖아. 요게 탄산 이온이 2 마이너스고 칼슘 이온이 2 플러스죠. 그죠? 맞나? 맞나? 그럼 이렇게 다원자 이온은 탄소하고 산소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요 이온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저번에 가르쳐줬죠.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탄소는 얼마일까? 플러스 얼마? 정신 안 차려. 플러스 얼마? 6? 4가 돼야죠. 다시 봐. 산소가 플러스 4.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응? 그럼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6 더하면 탄산이온의 이온 숫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칼슘 이온은 이온수가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이런 화합물은 산화수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지. 다시 확인해보자. 칼슘이 플러스 2, 탄소가 플러스 4,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 6이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가 3개니까 마이너스 6. 그럼 화합물은 0이 되겠다. HCl 수소 얼마? 염소는 이온 숫자 이렇게 되고 CO2 탄소 얼마? 그럼 탄소는 그지? 오 현준이 이제 마스터했어. 마스터한 것 같아. 얘는 이온 숫자 보자. 칼슘이 2 플러스, 염화이온이 1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됐지? 이거 금방 해. 적으면. 산화수 변한 놈 찾아보자. 누구 변했니? 변화는 찾아봐. 누구 변했어? 산화수. 변화만 찾아봐. 숫자 못 읽어? 변화만 찾아봐. 변화는 있어 없어? 변화네. 산화수 변화네. 있어 없어? 없다 그지? 어. 그럼 산화수가 안 변했네? 그럼 이 반응은 지금 산화하는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산화하는 반응. 그래서 너네 산화하는 반응이라 그러면 이 위에 거 같이 산화수가 변하거나 그래서 산화하는 놈, 환원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야 하다 보니까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럼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문제 같은 거 풀 때 보기가 1, 2, 3, 4, 5번 주어지고 다음 중 반응의 종류가 다른 것은 그래서 1, 2, 3, 4가 뭐 산화하는 반응 뭐 5번이 이제 다른 반응 다른 반응의 대표적인 게 이제 중화 반응이 있거든.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일종의 중화 반응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뒤에서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산화수 변하지 않는 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염기성 물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찍어도 되겠죠? 너네 그러면 시험 대비는 무슨 요일 날 하니? 토요일 날? 몇 시부터? 몰라요? 관심 없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학교마다 다른가? 아닌가? 몇 시? 6시? 네, 수업 2시간 하고 2시간 주세요. 2시간 하고 뭐? 시간 주세요. 시험 공부? 그거 선생님하고 물어봤잖아. 너희 시험이 걱정되면은, 응?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시험 대비 조금 오늘 좀 하고, 응? 시험 괜찮다고 하면 진도 나가고. 2시간. 이렇게 하고 싶어? 응? 다수결로 하자. 4시 신결량 없어요. 내신 좀 없으면. 와, 선생님 문제 뽑아줄 거라면? 현지는 어때? 저 내신하고 싶긴 한데 내신 교재가 없어. 그래? 다른 문제 뽑아주면 되지. 다른 문제는 내신 그 교재가 밀렸으니까. 아, 밀려서 그걸 하고 싶다고? 일하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그럼 뭐 진도 나가지 뭐. 기다리셔. 조금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성 물질 한번 볼게요. 자, 연기성 물질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얘는 어떤 이온이 나오죠? 한번 배웠잖아요. OH- 수산화이온. 이 수산화이온이 나오는 물질을 연기성 물질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또 정의하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럼 대대적으로 NaOH 이름 뭐니? 그다음에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거는 이름 읽을 때 음이온부터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다시피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거니까 음이온부터 읽어주면 수산화 나트륨. 자, 그래서 수산나트륨 고체인데 얘 물에 녹으면 이렇게 해서 수산화 이온이 발생을 해요. 연기성. KOH 이름 뭘까? 수산화 칼륨. 얘는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당연히 필기 집에 가서 할 거니? 아, 하고 있어? 정현아, 아니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냐? 왜 그러냐? 선생님이 좋아서 자꾸 관심 가져주기를 원해요? 자, 얘도 이제 수산화 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CaOH2 이거 뭘까? 수산화 칼슘. 얘도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데 얘는 몇 개씩 나오니? 수산화 이온이 2개씩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산하고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1개씩 나오는 거를 1가 염기라고 그러고 2개씩 나오는 거는 2가 염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3가지가 대표적인 강염기에 해당해요. 강염기. 그럼 강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나오는 거, 적게 나오는 거? 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되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염기는 요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름을 뭘까? 뭐 이름 뭐 쉽죠? 뭐. 수산화 뭐야? 마그네슘. 자, 얘 물에 녹이면 마그네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데 수산화 이온이 2개씩 나오네.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봤을 거야. NH3가 뭐죠? 응?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기체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OH가 안 붙어 있다, 그치? 근데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갖다 녹이면은, 물에 갖다 녹이면,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수산화이온 나오면은 뭐가 남을까? 이 물에서 OH-가 빠져나가면 H+가 남거든? 걔가 암모니아 쪽으로 달려붙어서 NH4+가 되는데 얘는 이름이 뭘까 그러면? 암모늄 이온이라고. 자, 그래서 암모니아도 물에 녹으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나와요. 요거 두 개가 대표적인 약염기예요. 그럼 약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이 어떻게 적게, 적게 나와.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인 이제 강염기하고 약염기에 해당하고, 그럼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보자. 문제 한번 내보자. 강염기하고 약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구별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물에 녹이면 이런 이온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다 그려볼까? 자, 물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녹였대요. 근데 A하고 B가 있는데 하나는 강염기고 하나는 약염기래. 그럼 강염기하고 약염기 어떻게 구별을 하냐? 전류 어떻게? 그렇지? 야, 저기 강염기는 어떻게 돼?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온화가 많이 되니까. 응? 얘가 만약에 강염기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전기 꽂으면 어떻게 되니? 전기 꽂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꽂으면 음이온은 플러스로 막 가고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막 가니까 이동하는 것들이 많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약염기는 그래서 뭐 스사라 마그네슘이라고 하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어떤 거는 어떻게 돼? 이온이 안 되고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온화가 적게 되니까 물에서 이동하는 것도 적겠죠. 그래서 강염기, 약염기를 구분할 때는 전기를 통해서 전기 전도성으로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강하게 통하면 강염기, 약하게 통하면 약염기, 그지? 그리고 거꾸로 강산하고 약산을 구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돼? 강산은 이온이 많이 생기니까 전기 전도성이 안 돼. 그겠죠? 약산 이온이 적게 생기니까 전기 전도성이 낮겠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러면 강산하고 강염기는 어떻게 구별할래? 하나는 강한 산이래, 하나는 강한 염기래. 둘 중에 하나는 강한 산, 하나는 강한 염기래. 얘네들 어떻게 구별할래?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금속은 아니야.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빠뜨리면 어떻게 돼?
산은 어떻게 되지?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빠뜨리면 무슨 기체가 나와? 나 또 돌리냐? 산은 무슨 기체 나와? 응? 수소 기체. 근데 염기성 물질은 금속에 빠뜨려도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응? 응.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강산하고 강연기. 응? 그러니까 산하고 염기를 구별해 보자 그런 얘기죠. 산하고 염기.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 어? 오, 지시학 알아? 지시학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거든. 요. 선생님을 의도한 거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면 산은 무슨 맛 나니? 신맛 나고 연기는 이제 적어줄 텐데 쓴맛이 나요. 그럼 선생님 염산을 어떻게 먹어요? 이런 화학물질 맛볼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물에다가 물 켜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 물을 잔뜩 준비하고 여기다 해서 염산의 맛을 본다 그러면 염산을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섞어서 물 켜줘요. 그리고 뭐 시험지나 리트머스 종이 같은 데 묻혀갖고 혀 끝에 대고서 살짝 맛을 보면 돼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죠. 자, 지시학 나왔으니까 지시학 먼저 한번 봅시다. 아니 졸립질 않아요. 선생님 나긋나긋하게 하니까. 자, 재원이가 지시학을 얘기했어요. 지시학은 그 물에 녹은 수용액의 액성이 뭐냐면 액체의 성질이야. 액성을 확인할 때 쓰는 어떤 약품인데, 종이 중에 너네 많이 들어본 종이 뭐 있어?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리트머스 용액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둬야 될 게 페노프탈레인. 많이 들어봤을 거야, 페노프탈레인은.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BTB.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지. 네? 근데 얘네들이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들이 조금 달라지죠. 알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리트머스 종이가 너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으로 바뀌죠?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물질에다가 이렇게 빠뜨리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서 요거는 산성 물질이구나, 그치? 그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물질에 빠뜨려도 색깔이 어때? 안 바뀌어요. 응? 그리고 중성 확인하는 건 없고 염기성은 거꾸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빠뜨리면은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똑같이 잘못 썼다. 미안해.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빠뜨리면 무슨 색깔이 돼? 푸른색이 되죠. 거꾸로라서 헷갈리는데 선생님은 안 헷갈리려고 이렇게 그냥 외워요. 산불, 산불. 산성이 나오면 붉은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산불, 얘는 반대고. 페노프탈레는 어떻게 되지? 무색, 얘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붉은색이야. 그래서 페노프탈레는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 빨간색이죠. 메틸오렌지. 산성일 때만 빨간색, 나머지는 노란색. 책마다 좀 다른데 중성일 때 주황색으로 하는 책도 있는데 보통 노란색을 얘기해요. BTB는 알지?
어떻게 돼? 또 초록가, 그지? 응, 무지개 색깔. 자,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만 빨간색, BTB는 무지개 색깔, 요초파. 네? 됐어요? 응. 그래서 너네 산하고 염기하고 구별을 할 때, 재원이 말대로 그래서 BTB 용액을 떨어뜨렸어. 한두 방. 그럼 산성 물질은 무슨 색깔을 띠냐? 노란색, 황색을 띠죠.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 파란색, 청색을 띠겠지. 오케이? 그거 G시합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자, 니는 많이 졸린 것 같으니까 봐봐. 요거 염기의 성질까지 하고 잠깐 쉴게. 졸리냐? 안 졸리면 조금 더 하고 싶어. 괜찮아? 안 졸려? 거짓말. 자, 보자. 염기의 성질. 아침에 졸려, 그지? 아침 10시 수업이니까. 선생님은 출근하기 위해서 7시에 일어났거든. 어제 5시간 자고. 주말은 5시간밖에 못 자요. 힘들어 죽겠어. 오늘 수업도 많은데. 자, 염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염기는 맛을 보면 무슨 맛? 쓴맛.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도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니까 전기가 통하죠. 물론 강하게 통하는 애도 있고 약하게 통하는 애도 있지만 전기가 통해. 물에 녹아서 전기 통하는 물질을 뭐라 그래? 전해질. 그리고 염기성 물질에서 좀 특이하게 또는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게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단백질을 어떻게 하지? 녹이는 성질이 있어.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뭐 고기 덩어리가 있을 때 여기다 염기성 용액을 뭐 떨어뜨리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너네 몸에 떼끼잖아. 그 몸에 때를 뭐 지우거나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씻을 때 비누 사용하죠. 그래서 비누를 요거 염기성 물질로 대표적으로 수산화 요거 가지고 비누 만들거든. 그 염기성 물질로 비누를 만들면 우리 때 성분이 대부분 다 단백질이 많아요. 그럼 때가 어떻게 돼? 녹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에 닿으면 손이 미끈미끈해져. 미끈미끈. 손에 세포들 있잖아, 그치? 손에 있는 세포들도 성분이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긴 하지만 세포들도 대부분 뭘로 돼 있어? 단백질 성분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손에 닿으면 손 겉에 피부에 있는 단백질이 약간 녹으면서 미끈미끈. 또는 때가 녹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게 염기의 성질. 그래서 산과 염기에 일반적으로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빠진 사람들도 있고 너네 시험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힘들 테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 졸린 사람이 지금 조금 자.